지금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렇습니까? 그것도 선대위에서. 국민이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이런 안 보여야 될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참 답답합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 그 다음에 상임 선대위원장, 이분이 어제 선대위원장직 또 선대위의 홍보 미디어 총괄본부장 이 직을 다 내놨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조수진 이제는 전이죠 공보단장 이분과 회의석상에서 아마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런 논쟁을 벌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 대표가 참지 못하고 직을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또 한 4시간 후에 조수진 공보단장도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단장직을 내려놨는데요. 지난 3일 울산에서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죠.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당대표 사이에서. 그래서 다시 이제 화합을 해가지고 같이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하고 4일 날은 부산에서 단합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같이 유세를 하면서. 근데 며칠 됐습니까? 예? 불과 18일쯤 됐습니까? 예? 그런데 또 그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지난 6일날 선대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로 따지면 지금 한 보름 만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사정은 있었겠죠. 내부적으로 선대위 안에서 서로 간에 뜻이 안 맞고 또 이준석 대표는 후보 측에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당대표를 그냥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이 윤 총장의 신임 또 총회 이걸 믿고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을 거고 조수진 전 공보단장으로서는 아니 당대표가 나는 제가 공보단장은 후보 직할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당대표가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시비하면 어떻게 하냐 아마 이런 또 생각이 있었겠죠. 반감이. 그래서 같이 부딪혀서 그런 사고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나이 좀 든 사람으로서 볼 때는 참 아니 지금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렇습니까? 그것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선대위에서 높은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국민이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이런 안 보여야 될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참 답답합니다. 예.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표 주십시오 이러겠습니까? 아마 그날 이제 엊그제 이 회의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이죠. 김건희 씨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후보 측에서는 당에서 이런 것에 적절히 좀 도우지 못하고 말이지. 당 후보 그 부인의 이야기니까 당 후보가 전적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전적으로 당 후보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당내에서는 이걸 효과적으로 막아주지도 못한다 해서 조수진 단장이 회의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니 윤핵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윤핵관 발로 나가는 그런 기사는 좀 막아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서로가 충돌을 한 거죠. 그랬더니 좀 조수진 단장이 내가 그쪽 말을 왜 듣느냐, 그쪽 지시를 내가 왜 받느냐, 나는 윤 후보 지시밖에 안 받아. 이거는 좀 심했죠. 아무리 평소에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직에는 위계 체계가 있잖아요.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 시스템 따라서 역할이 다 다르고 지위가 다 다른데 그걸 당신만 내가 왜 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조직 자체를 부인하는 게 되죠. 그런데 아마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주 나는 그만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윤 후보가 아마 조수진 단장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조수진 단장이 와서 사과하러 왔는데 이준석 대표 아예 그 당 대표실에 들리지 않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을 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수진
단장이 어떻게 하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뭐 사과 난 받을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 이 대표 좀 대단히 섭섭했던 게 뭐냐면 윤 후보가 그런 게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넘어가느냐. 그건 조 단장을 오히려 이제 부추겨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래서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근데 당 대표직은 계속 유지하면서 당 대표로서 역할은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열심히 해가지고 상임위원장직은 그만뒀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또 총괄 상임위원장도 있고 그 밑에 김병준 상임위원장도 있고 뭐 이랬으니까 이 대표가 꼭 선대위의 역할을 안 맡더라도 뭐 당 대표로서 얼마든지 청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다만 이제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 이 자리를 놓으면 지금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놔버린다.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해오던 일을 뭐 승계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선대위는 혼란에 빠지죠. 이런 점에서는 이 대표가 좀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지금 말이죠. 예? 여론조사 이런 데서 보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예? 여론조사에 보면 그 지지율이 더 나온다. 그쪽에 찬성률이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 좀 뭐랄까요? 예? 좀 긴장이 이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세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데 대한 찬성률하고 윤 후보 지지율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어요. 두 자릿수 아마 격차가 더 날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한 겁니다. 국민이 정권 교체 원한다고 해서 그 후보를 야당 후보를 반드시 찍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가 뭐냐 간단한 예가 지난번 2017년 그 대선 때 말이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그 다음에 특검 수사에 의해서 말이죠. 예? 구속돼 있죠. 질이 멸렬됐지 않습니까? 그 집권 세력이, 정권이. 그 다음에 이쪽에 문재인 후보를 밀던 그 민주당 물론이고, 예? 그 이른바 진보 세력들, 진보 좌파 세력들이 완전히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말이죠. 날이면 날마다 뭡니까? 시위를 했죠. 정권 물러가라고. 심지어 횃불 들고 청와대 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행진하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정권은 넘어갔다. 이제 정권이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을 치렀더니 문재인 후보, 뭐 혁명을 한다 했던 문재인 후보가 41.1%를 득표하는데 그쳤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분위기였다면 70-80% 득표율이 넘어갔어야죠. 그래 자기들도 우리가 혁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텐데 기껏 41.1% 득표에 그쳤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정권을 말이죠. 예? 다시 지난 정권에서부터 정권을 뺏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란 겁니다. 이걸 알아야죠. 예? 지금 야당 아닙니까? 국민의힘 무슨 대단한 그런 힘이 있습니까? 의석수 보세요. 의석수에 비하면 상대 정당은 여기 103석인가 근데 저쪽에 169석이에요. 거기다가 범야권 다 합하면 말이죠. 180 넘어서 190 가까운 그런 의석수입니다. 예? 전에 그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말이죠.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바란다 이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선대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논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그립을 강하게 쥐겠다. 그러니까 지도력을 강화해서 자기가 뜻대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 선대위 잡음 없이 일관된 또 통일된 단합된 그런 힘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뜻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건 윤 후보는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다시 선대위를 말이죠. 이게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지금 말이죠. 엄청스러운 그 규모로 키워놨거든요. 그 저마다 자기들이 지위 차지하고 직책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 정작 현장에서 득표 활동을 해야 될 사람 없고 전부 중앙에 모여서 후보 주변에만 뱅뱅 돈다 이러면 그 선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확실하게 이걸 오히려 계기로 삼아서 전화 위보고의 계기로 삼아서 이 선대위를 다시 재구성해야 됩니다. 재구성해가지고 슬림화돼 기동력이 있는 그런 선대위로 만들어 가야죠. 만약에 여기서 당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내놓고 홍보단장에 물러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훈을 못 얻었다? 이러면 국민의힘은 장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예.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번에는 좀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예.